여러분, 11월에 이거 신청 안 하시면 정말 5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 이거 놓치면 내년에 월급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날리는 거거든요. 에이, 설마 요양보호사가 500만 원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완전히 판을 바꿔버렸어요. 지금까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자, 여러분께 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거대한 변화, 즉 초고령 사회 진입 때문입니다.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바로 내년 2025년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벌써 내년이에요. 20% 이상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인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현재 약 110만 명에서 불과 3년 뒤인 2027년에는 14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수요는 이렇게 폭증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절벽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빠르면 내년 혹은 2026년 시범 사업을 거쳐서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 서비스 비용은 전부 환자나 가족이 100% 부담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드는 이 간병비가 정말 큰 부담이었죠. 이걸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환자 본인 부담률을 약 3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내던 걸 한 60만 원 정도만 내도록 바꾸겠다는 거죠. 200만 원 내던 걸 60만 원으로요? 엄청난 차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의 질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아무 병원이나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간병 인력 배치 수준이라든지 작업 요건 같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말하자면 좀 우수 병원을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이 간병 인력의 처우도 개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요양보호사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간병 인력 자격 요건에 요양보호사가 핵심 인력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돌봄 교육 이수자에게도 일부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존의 요양원이나 방문 서비스 외에 이 요양병원이라는 어쩌면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근무처가 새롭게 열리는 셈이죠.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무 환경 자체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역시 근무 강도 완화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그 질 관리 기준에는 간병인 1인당 돌보는 환자 수가 포함될 텐데요.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4인실 기준으로 했을 때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배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명당 1명이요? 기존의 일부 현장에서 간병인 한 분이 6명 혹은 그 이상을 거의 24시간 가까이 돌봐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인 수준이죠. 그리고 근무 형태도 8시간 3교대가 기본 모델로 논의되고 있고요. 또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고
또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 점도 정말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어르신들 돌보다 보면 위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병실 환경이나 동선도 환자 중심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고요. 식사 준비나 배식 같은 업무도 병원 시스템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는데, 그 요양원에서 종종 부담이 되었던 시설 청소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보조 같은 돌봄 외 업무 있잖아요. 그런 부수적인 일들이요. 그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고 오로지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무 강도는 낮아지고 업무는 더 전문화되고 정말 큰 변화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장 궁금해지는 게 바로 급여 수준일 텐데요.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공청회 논의 내용과 정부의 정책 목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요. 요양병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간병인의 월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약 38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80만 원이요? 여기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근무 조건에 따라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죠. 38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기존 요양원 평균 급여가 한 220만 원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인상인데요. 물론 이 금액은 현재 논의 단계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세부 조건 같은 것들은 연말까지 조율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요. 이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심각한 간병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여 수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아주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인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근무 강도는 낮추고 보상은 높여서 자격증을 가지고도 현장을 떠났거나 좀 망설이던 분들을 다시 모셔오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파격적인 급여 인상 외에도 기존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움직임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변화로는 그 노인 요양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 강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소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었는데 이제는 2.1명당 1명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2.3에서 2.1로요. 조금이지만 그래도 부담이 줄겠네요. 요양보호사 한 분이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가 줄어든 만큼 근무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겠죠. 이걸 또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시설에 지급하는 비용, 즉 수가도 평균 7.37% 인상되었고요. 또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이른바 승급제인데요. 한 기관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고 정해진 교육 한 40시간 정도 됩니다. 이걸 이수한 뒤에 시설 내부 심사를 통과하면 선임 또는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15만 원의 직책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경력을 인정받아서 직책 수당까지, 이건 정말 좋은데요. 경력을 인정받아서 약간 리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상도 더 받는 일종의 경력 개발 경로가 생기는 셈이죠. 경력이 쌓이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럼 오랫동안 한 곳에서 꾸준히 일하는 것에 대한 혜택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장기 근속 장려금 제도가 있어서요. 한 기관에서 3년, 5년, 7년 등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그 구간마다 추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오래 일하면 또 장려금이 나오는 거죠. 잦은 이직을 좀 줄이고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 오래 남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죠. 여기에 더해서 2025년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현장 근무 수당, 실무 활동 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급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꽤 되겠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본급 인상 가능성 외에도 경력과 근속 그리고 실제 활동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낮은 처우와 높은 근무 강도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마저 현장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왔죠. 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정부를 움직이게 한 가장 큰 동력입니다. 급여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경력 인정 강화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써서라도 떠나거나 망설이던 인력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이고 또 새로운 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필요에 의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의 필요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려는 움직임이에요. 듣고 계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관련 서류들을 미리미리 좀 챙겨 두시는 것입니다. 본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은 물론이고요. 혹시 그동안 받으셨던 관련 보수 교육이나 직무 교육 이수 내역 증명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기관의 경력 증명서 등을 미리 찾아서 한 곳에 잘 정리해 두세요. 파일 같은 거로 만들어 두시면 좋겠죠. 나중에 요양병원 간병인 모집 공고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서류가 준비된 분들이 훨씬 신속하고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할 테니까 발빠른 준비가 중요하겠죠. 유효 기간이 남은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으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그럼 아직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도전해 볼 만할까요? 늦진 않았을까요? 아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자격증 취득을 생각해 보기에 아주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거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론, 실기, 현장 실습 포함해서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데요. 교육비 부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실업자, 재직자 모두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교육을 시작하시면 내년 초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마침 새롭게 열리는 요양병원 채용 시장이나 기존 시설들의 채용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40대, 50대는 물론이고 60대 이상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시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추가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거나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되는 혜택이 최근 확대되었으니까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분들을 위한 정기보수 교육도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해졌군요. 자격증 취득도 생각보다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지원과 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나 장기 근속 장려금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내 경력이 얼마나 또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하고 공식적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단 시스템에 본인의 경력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장기요양 경력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나 지사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정식 등록된 장기요양 기관, 예를 들면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센터 같은 곳에서 요양보호사 직종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만 공식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방문요양, 재가, 시설 근무 경력이 모두 합산되고요. 등록된 기관에서의 요양보호사 경력만 인정되는 거예요. 혹시 경력이 누락되었거나 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근무했던 기관에 요청해서 근무 확인서나 고용계약서, 급여 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를 받아서 공단에 제출해서 정정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지금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요양보호사 여러분께 정말 의미 있는 변화와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와 정책은 월 급여 최대 500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시장을 열고요. 1인당 환자 수 감소나 3교대 근무 도입 등 근무 환경 개선까지 가져올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 요양시설의 인력 기준 강화, 또 경력을 인정받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으로 월 15만 원 수당이 생기고 장기 근속 장려금 그리고 현장 근무 수당으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신설되는 등 다방면에서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정말 정보를 먼저 얻고 준비하는 분들이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관련 서류부터 챙겨보시고 자격증 취득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교육기관이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양보호사 경력은 단순히 해당 업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관련 분야로 나아가거나 추가 자격을 취득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제도와 환경을 보면요. 요양보호라는 일이 이제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봉사나 힘든 노동이라는 그런 과거의 인식을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문 영역이자 또 체계적인 교육과 경력 관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전문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계획과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요양병원 간병인의 구체적인 채용 정보라든지 확정된 세부 지원 내용이 발표되면 제가 또 빠르게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전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은 300만 명이 훌쩍 넘는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은 약 70만 명 정도, 전체의 한 20%에서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기억하시나요? 그만큼 자격증을 따고도 실제 일하기를 주저하게 한다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요양원에서 종일 근무해도 월 220만 원 남짓, 방문 요양은 또 시급제라 그마저도 벌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식사 보조부터 목욕, 이동 도움, 때로는 청소나 프로그램 진행까지 어휴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일을 하시는데 말이죠. 요양보호사, 이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힘들다는 인식과 함께 이 급여 수준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이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더욱 빛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